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큰 랭귀지 언더스탠딩의 이해와 사례, 그 중에서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서 엔드 투엔드 SLU에 이제 발표를 맡게 된 NC소프트 음성인식팀의 송치성입니다. 네, 여건상 집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좀 전달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로서 처음에 먼저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스포큰 랭귀지 언더스탠딩.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언더스탠딩에 대한 발표 내용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네,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프로세스, 어떻게 SLU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로 엔드-투-엔드 SLU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나름 방대한 분야인데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이 없게 됐는데요. 내용이 많이 이제 추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 신호 처리라든지 아니면 음성 피처 추출 방법, 그리고 음성인식 프로세스, 그리고 복잡한 수식이나 세세한 코드 리뷰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VU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CTO 베르너 보게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디지털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더 이상 기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일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시스템을 위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으로 모든 환경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의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NUI의 한 가지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은 결국은 음성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보편적인 인터페이스면서 기존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뭐 리눅스 같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등에 비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은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TV,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 접목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UI의 장점이 뭐가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핸즈프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으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양손을 다른 상황에 쓰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멀티타스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로 뎁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GUI 같은 경우는 그 제한된 화면 안에서 이제 모든 메뉴를 넣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좀 더 계층적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보시면은 메뉴 버튼을 누르고 그 안에 뭐 설정을 들어가서 그 설정 안에서도 또 뭐 개인 설정이라든지 다른 설정을 체크를 해가면서 설정을 하면서 일련의 이런 액션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지만 VUI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말로써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르다는 거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성인식을 통한 입력이 영어와 중국어의 경우 약 3배 정도의 속도로 이제 타이핑보다 더 빠르다는 연구를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닝 커브가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음성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숙련도가 낮은 계층, 뭐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같은 이런 중노년층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팩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안하고 새로운 컴퓨테이션 환경을 제안하면서 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 효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감탄을 하게 되고 좀 더 거기에 이 인터랙션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UX적인 측면에서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큰 랭귀지 언더스탠딩, 음성 언어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할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강아지한테 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강아지가 이 음성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주는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죠. 우리가 컴퓨터와의 환경에서 음성 언어 이해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발화를 통해서 음성 신호로 명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질문이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음성 언어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음성 언어 이해는 대화 시스템에서 발화로부터의 의미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에서 그 랭귀지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몇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람을 맞출 때 오전 10시에 깨워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의 인텐트는 의도는 알람 설정이고 요런 의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슬롯 즉 어떤 파라미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을 슬롯 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화를 통해서 컴퓨터는 set alar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set alarm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한 그 파라미터로서 어떤 오전 10시에 대한 그 슬롯 아이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론된 결과는 미리 정의된 의미표상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 포맷으로 표현되며 컴퓨터 시스템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스마트 스피커라면은 알람을 세팅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성 명령 뭐 내비게이션이라 하면은 뭐 창문을 내리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켜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텐트 디텍션, 슬롯 필링 이 두 가지 타스크로 크게 나누어서 SLU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성 언어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사람 같은 경우는 잘 말을 알아듣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네 가지의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트라 그라마티컬리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할 때에는 글로 쓸 때와 다르게 잘 짜여진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어체에서보다 구어체에서 문법적 제약을 덜 받는 이런 특성이 있게 되는데요. 가장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표현 많이 아시나요? 이거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엄마 나 물 이러면은 뭐 엄마가 나물이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조사들이 생략돼서 나에게 물을 줘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어렸을 때 집에 들어오면 엄마 나 물 이런 식으로 크게 외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문법적인 어떤 제약을 덜 받음으로써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런시입니다. 일상에서의 대화는 유창하지 않고 간투어 같은 뭐 있지 참 자 아니면은 뭐 말더듬거린다든지 머뭇거린다든지 반복적인 이런 표현 반복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예시로 하나가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하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네요. 예. 뭐 식사들 하셨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예. 이게 화면 공유가 지금 잠시만요. 네, 하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 것 이런 같네요. 영상인데요. 예. 뭐 식사들 하셨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예. 즐거운 목요일들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강들 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예. 항상 뭐 어디 가시든지 차 조심하시고 예. 횡단보도 특히 건너실 때 신호 준수하셔가지고 항상 우리 밝은 교통 문화를 정착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도록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예. 아무튼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예. 추석들 정말 잘 보내시고 예. 저는 추석이 지나면 이제 프라 연인이라는 드라마로 예. 이제 찾아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유창하지 않은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음성인식 오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성 언어 이해는 이런 SLU는 음성 인식에 대해 의존적이게 되는데요.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은 환경 잡음이라든지 아니면 화자의 특성, 뭐 어린이냐 노인이냐 뭐 아니면은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음성 인식기 자체가 어떤 유아에게 그런 유아 도메인에 특화돼 있냐 뭐 이런 식의 이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때의 오류가 전파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음성인식 오류 같은 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이 유행이 됐었던 이런 암환자 나 암환자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음성인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IT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기계 번역에서 핫도그 3개 주세요가 이 3개가 사실 발음적으로는 수량의 3개의 의미이지만 3개라는 발음이 월드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했을 때 플리즈 핫도그 월드라는 이런 엉뚱한 번역이 나오게도 됩니다. 네,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 오브 도메인 어터런스. 도메인의 실제로 그 SLU 시스템이 정의된 도메인을 벗어난 발화가 나타났을 때 나타났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이런 SLU 시스템은 도메인의 한정적인 데 비해 반해서 대화 시스템은 발화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 밖의 발화에 대한 이런 적절한 배제, 리젝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SLU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성 언어 이해 프로세스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원익님의 그 발표에도 등장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런 컨벤셔널 SLU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엔드-투-엔드 SLU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컨벤셔널 SLU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SLU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모듈, 이 ASR 모듈과 자연어 이해 모듈, NLU 모듈이 연결된 파이프라인 구조인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발화를 텍스트로 전사하고 이 전사된 발화에 대해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의미 표상을 추론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 SLU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 NLU 모듈은 SLR 음성인식 모듈에 대해서 의존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음성인식 오류 전파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벤셔널 SLU를 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크게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가 있을 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정규 표현식 같은 것들의 이런 간단한 규칙을 미리 정의해서 패턴을 매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람 설정이라고 하면은 알람 설정이라는 이 텍스트가 올 때만 반응을 그 알람을 맞추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활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커버리지는 떨어지게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퀀스 레이블링 문제의 관점에서 확률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CRF 같은 확률 모델, CRF 같은 모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최근은 뭐 바이디렉셔널 LSTM에 CRF 레이어를 결합해가지고 사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BIO 스킴의 어떤 연결성을 회복한 채로 이런 슬로 필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SLU 모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런 SLU 시스템의 문제는 사용자는 이런 높은 인식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학습한 정확한 단어 또는 구문을 말해야 된다는 그 커버리지가 좁으면은 그거에 사용자가 시스템이 커버 가능한 명령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용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SLU가 되는 데서는, SLU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적응을 해나가고 있어요. 음성인식이 안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고, 좀 더 약간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말하잖아요. 뭐 누구야 몇 시에 깨워줘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런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맞추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SLU 시스템은 각 의도를 가진 여러 가지 변형된 명령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패러프레이징해서 유사한 대체 명령을 내릴 때도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뭐 볼륨을 줄여줘라고 할 때 하는 것을 이제 룰 베이스드 방식으로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게 학습이 된다면은 볼륨을 줄여줘만 되는데, 갑자기 뭐 볼륨 좀 줄여주삼 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표현 방법이라든지 다른 부사 어구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돼도 좀 더 약간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SLU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프로세스는 이제 엔드-투-엔드 SLU입니다. 엔드-투-엔드 SLU는 이런 각각의 앞에서 설명드린 각각의 모듈을 이제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성 피처로부터 의미 표상까지를 직접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그래서 입력으로 음성 피처, 그리고 출력으로 의미 표상을 이제 매핑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 형태로 전사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줄임으로써 간결한 모델,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제너럴한 음성 인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시스템에서 커버하지 않아도 될 바라들도 모두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이 음성 인식 모듈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좀 더 맞춰가지고 핏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타스크에 맞춰서.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음성 인식에서의 중간 과정, 탐색 알고리즘이라든지 음성 인식에서 활용되는 탐색 알고리즘이라든지 언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FST의 탐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텍스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변환에 대해서 NLU를 수행했기 때문에 음성 피처가 날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운율과 엔드투엔드 방식을 통한다면 운율과 같은 텍스트에는 없는 발화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원익님이 설명하신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학교가라는 말이 텍스트로는 지금 학교가라는 어떤 기호화된 표상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음성으로 표현된다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지금 학교가 이렇게 지금 학교가 하냐고 묻는 발화 아니면은 지금 학교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지금 학교냐고 묻는 지금 학교에 있냐고 묻는 발화 이런 두 가지의 음성 피처를 통해서 프로소디 정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한다라는 기호도 잘한다라고 좀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잘한다 이렇게 약간 sarcasm적인 비꼬는 뉘앙스를 파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운율과 같은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엔드투엔드 SLU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 2019년에 발표된 스피치 모델 프리트레이닝 for end-to-end spoken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에 발표돼서 인터스피치에 이제 게시가 됐고 페이퍼는 여기 그리고 코드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코드 자체가 실험을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내용적으로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간단하게 좀 만들어 뒀는데요. 그거를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엔드투엔드 SLU에 대해서 소개를 본인들이 구현한 이런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면서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는데요. 총 97명의 화자와 3만 발화 정도 그리고 약 19시간의 규모를 가진 데이터셋인데요. 스마트홈 시나리오에서의 보이스 어시스턴스, 스마트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보이스 어시스턴스와 턴트와 인터랙션하는 음성 명령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된 데이터이고 turn on the lights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뭔지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이런 하나의 벡터로 구성을 되는 의미 표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가 총 31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turn on the lights라고 하면은 activate, light, none이라는 이런 세 개의 요소를 가진 하나의 벡터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는 이 액션이 액티베이트고 목적어로서 라이트 그리고 로케이션은 여기 지정된 게 없으니까 none으로 이제 학습이 되게끔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위한 다양한 패러프레이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urn on the lights 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로서 switch on the lights 아니면 lights on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발화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규모는 요 정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요 링크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논문에서 제안한 이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시저로서 두 개의 프로시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pre-train predict phonemes and words입니다.
말 그대로 음성 인식, 그러니까 음소와 그 단어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한 이런 그 모듈을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엔드 투엔드 SLU 모델을 학습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두 개의 프로시저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프로시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건 그 첫 번째 모듈은 첫 번째 프로시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음성 인식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자가 뭐 it was the best ti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포님 모듈과 워드 모듈 이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모듈은 포님 모듈은 포님을 분류하고 음소를 분류하고 워드 모듈은 이제 단어를 분류하게 되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의 학습 데이터로서는 리브리 스피치 음성 데이터라는 공개된 음성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약 1000시간 정도의 시간이 돼 있는 오디오북을 이제 데이터화한 이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구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와 리커런트 레이어를 반복해서 쌓아서 각 음소와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 이 모델 여기서 학습한 음성인식 모델 자체는 프리트레인 모델 자체는 이 논문의 GitHub 리포에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이미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활용하실 때는 그냥 다운받으셔서 GitHub 리포에 있는 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력 파형에 대한 피처 추출 방법으로 그리고 입력 파형에 대한 피처 추출 방법으로 뉴럴넷 기반의 피처 추출 방식의 한 가지인 싱크넷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따가도 피처 추출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2차원으로 그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피처를 추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데이터의 음성 피처를 그대로 그냥 이 다음 레이어로 보내게 되는 이런 피처 추출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이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이기창님의 블로그를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 학습한 이런 그 파라미터를 그대로 옮겨서 이 전이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전이학습을 하면서 엔드-투-엔드 SLU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결국 내가 알아들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런트 스피치 커맨드라는 그 스마트홈에 해서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셋을 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구조로서 미리 학습한 음성인식 모듈에 인텐트 모듈을 결합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인텐트 모듈을 결합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데이터 그 레이블을 액션 오브젝트 로케이션 벡터로 이루어진 멀티 레이블 형식의 의미 표상을 플래트나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각 이제 하나의 플래튼에서 이제 플래튼하면 31개의 싱글 레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싱글 레이블 분류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멀티 레이블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각 액션과 오브젝트 로케이션은 서로 독립적이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 액티베이트라고 하면은 뭐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것은 뭐 램프 같은 것들이 있지 뭐 램프나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있지 뭐 음식 같은 거를 액티베이트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독립적이지가 않으면서 오토 리그레시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싱글 레이블 분류 방식으로 멀티 레이블을 플래튼화 해가지고 네,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포님과 워드에 대해서 분류기를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소프트맥스 앞단에서 끊어서 그거를 이제 이 다음 입력 피처로 입력 그 버튼의 피처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결국은 워드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오는 거는 각각의 워드를 가질 수 있는 사전수만큼의 분류 차원을 가지게 되잖아요. 마지막 분류기는. 근데 그 바로 앞단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차원수를 증가해서 다음 모듈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파워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런 컴퓨팅 리소스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이학습을 통해서 SLU 모델을 학습할 때 워드 레이어만 학습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여기서 워드 분류기를 학습을 한 다음에 전이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트레이너블을 하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워드 레이블만 이제 학습 가능하도록 네, 언프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프리즈를 해서 학습을 한 것이 가장 그 성능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데이터 셋 자체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풀 데이터 셋으로도 98% 정도가 나오는데 그 10%의 데이터 셋을 써서 학습을 한 것도 97%의 정확도가 나온다고 하니 어느 정도로 난이도가 쉬운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습으로 간단하게 준비한 코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안 되지. 네, 이 주피터 노트북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그 크롬 창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저자가 공개한 이 GitHub 리포를 포크해가지고 네, 포크한 건데요. 요거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앞에서 음성인식 데이터는 이 저자가 공개한 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전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자가 공개한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폴더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이고 학습한 음성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이고, 이게 포님, 각각의 음소가 어떤 게 있는지 포님의 사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게 워드, 각각의 그 음성인식 그 워드 클래시파이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워드 사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를 먼저 보면은 그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앞에서 발표 자료에서 있던 그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CSV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각각의 음성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스피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거에 전사된 발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레이블이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가진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자 수는 이게 이 데이터 셋에서 웨이브의 스피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화자 수를 보면은 97명의 화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스피커마다 한 대략적으로 500개 이내 만큼의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화자별로 여러 가지 발화가 있는 것은 화자에 대한 어떤 종속적인 학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일반화된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일반화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자가 여러 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 중 고빈도 발화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빈도 발화, 저빈도라도 사실상 개수가 되게 많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텐트로는 앞에서 액션, 오브젝트, 로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전체 개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액티베이트, 램프, 노온이 391개, 액티베이트, 라이트, 베드룸이 546개, 이런 식으로 총 31개의 인텐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을 하나로, 요 각 행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한 채로 이제 추후에 SLU에서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음성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턴 오프 더 램프라는 발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있는 샘플을 보면은 Turn off the lamp. 이런 식의 발화가 있을 수 있고, Turn off the lamp. 이거는 화자가 같은 화자인데요. 같은 화자인, 네, 목소리가 같죠? 같은 뭔가 약간 인도식의 이런 발음인데, 네, 그렇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 데이터를, 네, 그 1차원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런 파동을 보면은 이렇게 좀 위아래가 다르다는 것을, 시간축별로 언제 발화가 되는 건지도 다르고, 좀 더 마지막에 프 발음이 여기 더 강하게 난다는 것도 다르고, 이런 식의 좀 더 약간 다양화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화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Turn off the lamp. 네, 이런 식으로 다른 화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원 피처뿐만 아니라 1차원 파동 피처뿐만 아니라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2차원으로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스펙트로그램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처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Y축이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 대역,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분포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처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요 두 피처가 비슷한 걸로 봐서 같은 사람일 것 같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요거를 쭈르륵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그 파이토치 기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SLU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학습하는 피처는 그 구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포크만큼 돌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실제 논문에서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쉬운 타스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앞에서 학습된 모델을 이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랜덤으로 샘플링 해봤을 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거를 한번 보면은 요거죠. Turn the temperature down in the washroom Turn the temperature down in the washroom. 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decrease heat washroom이 각각 돼야 되는데 washroom 이렇게 제대로 학습됐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 등장하지 않은 것도 참고로 이 데이터셋은 원저자가 넣어준 테스트 데이터인데요. Hey computer, could you turn the lights on in the kitchen, please? 이렇게 실제 데이터셋에서는 없던 바라예요. 그래서 요거는 Hey computer, could you turn the lights on in the kitchen, please? 인퍼런스 해보면은 이렇게 액티베이트 라이트 키친 이렇게 제대로 모델이 학습이 되었다. 그래서 워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의 레퍼런스로는 이제 가장 크게 비중 있는 것은 그 방금 말씀드린 엔드-투-엔드 아키텍처를 소개했던 이 논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SLU 관련된 서적도 있고 그리고 뭐 있으니 좀 참고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쭉 해주세요. 재성님이 말씀하신 게 인텐트 구조 안에 화행 세 가지. 이게 어떤 거였죠? 이게 영숙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답변하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 데이터셋은 음성 명령 관련 뭐 불을 불켜, 불 꺼 뭐 이런 식의 명령에 명령이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추성님, 네, 추성님 들리세요? 네네. 준성님 질문이 있었는데 네. NC소프트에서 하신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개인적 프로젝트로라도 한국어에 적용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있어요. 네. 이 엔드투엔드로 접근하지는 않고, 네, 토이 프로젝트로 한 것도 있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SLU 쪽은 네, 하고 있어요. 엔드투엔드로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엔드투엔드로는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상 데이터셋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이번에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SLU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SLU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데이터셋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네. 한국이 아직 데이터가 좀 뭐랄까 뭉뚱그려져서 구축된다는 느낌? 뭔가 책을 읽는 데이터셋이 되게 많이 구축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명령어만 들어있는 데이터셋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짧은 뭐 이음절, 이름절, 이렇게 음절 길이에 따른 데이터셋이라든가 이런 게 네.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국어에. 이런 네. 게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저자인 루고 씨가 이번에 ICASB라는 음성 학회에서 발표를 한 것 중에 음성 합성을 한 다음에 그거로 엔드투엔드 SLU를 모델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아이고, 이랑 비슷해요. 그게 이 논문 GitHub 리포에 가시면은 사실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복잡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떼고서는 저는 포크해가지고 리포를 공유를 드린 건데, 사실 여기 가면은 그렇게 그런 식의 접근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이 타스크 자체가 좀 쉬운 거라서 좀 워킹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